오늘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군수 출마를 선언하신 출마 예정자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정치 철학과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토론을 위해 오늘은 정치와 행정, 사회 분야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나누겠고요. 지방소멸 대응과 경제, 교육, 복지 분야 등 다른 분야는 다음 토론회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여러분께서는 지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책 중심의 토론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 하실 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준식 김대중 재단 진안 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우규 더민주 진안혁신회의 상임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우규입니다. 천춘진 더불어민주당 진안군 농어민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수용 진안혁신포럼 마금섬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한수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기조 발언을 듣겠습니다. 주제는 군수로서 이루고자 하는 군정의 핵심 목표와 그것을 어떻게 이뤄나갈지에 관한 정치적 소신과 철학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첫 질문이 철학 얘기하니까 좀 어려워 보입니다. 사람들이 왜 군수에 출마하느냐고 자꾸 물어봐요. 답은 뻔한 거잖아요. 현재 하시는 분이 잘 하고 계시면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작도 안 했을 거고요. 당신은 그러면 잘 할 수 있냐? 저는 잘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거저 시켜줘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왜 하겠어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첫 번째가 다른 지역과 어떻게 우리 지역을 차별화하고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거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복지나 삶의 욕구를 어떻게 잘 해결해 줄 거냐. 첫 번째는 이제 비전에 관계된 부분인데요. 진안군을 대변할 수 있는 확실한 랜드마크는 마이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마이산이 지방자치 30년 동안 개발이 지체되고 실패한 측면이 있어서 진안군의 낙후하고 마이산 개발이 저는 개를 같이 했다고 보고요. 그러면 새로운 랜드마크가 또 있을 수 있겠느냐. 저는 용담호를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진안군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사실 30년 동안 철두철미하게 방치된 공간이 용담댐이거든요. 이 용담댐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진안군의 앞으로의 먹거리 살거리가 좀 생기지 않겠느냐. 용담댐 호수면을 이용해서 이 에너지 전환 시대에 진안 군민들이 무엇을 생산할 거냐. 전기 생산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야 된다. 제가 용담댐은 진안의 유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용담댐 내부 수면을 잘 이용해서 전기 생산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기본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들. 저는 그것이 타 지자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진안의 가장 큰 자원이다. 그래서 이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들. 두 번째는 이 용담호를 랜드마크화하면 용담호를 보러 왔다가 진안읍을 들려서 마이산을 가고 마이산에 오신 관광객이 진안읍을 들려서 용담댐을 가는 이 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진안읍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생길 것이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우규입니다. 먼저 본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광장TV 관계자 여러분, 함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세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토론회를 시청해 주실 군민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은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와 군민을 위한 정치, 행정, 시스템의 부재로 군민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 30년 동안 진안 군민을 위한 준비된 사람이 아닌 몇몇 특정 그룹에 의해 선택된 후보가 대물림 정치가 이어지면서 그들만을 위한 정치가 지금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알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얼마 전 내란수계를 비세혁명으로 교체하고 우리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서 정치의 효능감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군민의 힘으로 교체하고 새로운 리더에 의해 진안 군민으로서 정치의 효능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교체와 변화를 위한 도움닫기의 자리입니다. 교체와 변화에 대해 정치가 명확하게 답을 해야 합니다. 저는 교체와 변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기본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본소득, 기본사회의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청년, 다문화, 귀농, 귀산촌의 문제도 도외시하지 않겠습니다. 문화,
관광, 홍보, 컨텐츠를 통해 유튜브 구독 100만 시대를 만들겠으며 전국 최고의 워케이션 공간 제공으로 2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습니다. AI 인공지능으로 농산물에 대한 유통 판매 시스템을 구축,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적극적인 돌봄 서비스를 통해 아이와 어르신까지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 민원은 군수 민원 전용 전화와 군수에게 바란다 코너를 운영, 군수가 직접 답하고 결과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떠한 기득권과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불의와도 맞서 싸우겠습니다.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라는 말처럼 불합리한 현실에 맞서 국민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것에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진안군이 공사판이 아닌 문화 콘텐츠로 희망과 미래가 있는 진안을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새술은 새 부대에 진심과 최선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 국민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추석 명절입니다. 다가오는 명절에 자녀들과 손주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본에서 12년을 농업을 공부했고 이 중요한 농업을 실천해야 되겠다는 꿈을 갖고 20년째 농업의 현장에서 농사를 지면서 농민들의 고생을 직접 몸으로 느끼고 경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변의 많은 농민들과 많은 사람들의 권유로 3년 전에 진안 군수에 출마하는 좋은 경험도 했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우리 국민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군수가 되면 각 가정마다 매월 20만 원씩 지역 화폐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이제는 집집마다 20만 원이 아닌 1인당 20만 원씩의 지역 화폐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거주 인구 지난해 23,500명에게 한 달에 20만 원씩 지역 화폐 12달을 드리게 되면 564억입니다. 저는 이 돈을 군의 예산으로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3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돈을 벌어서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유튜브에 제가 어떻게 564억을 벌어서 드릴 거냐는 구체적으로 5분 정도의 동영상으로 올려놓았으니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셔서 확인해 주시고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지 잘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 국민 여러분, 제가 3년 전에 이 말씀을 드렸을 때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들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내년 1월 달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6군데의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자치 6곳을 골라서 전 국민 대상으로 15만 원씩 2년간을 주시겠다고 이미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구하는 것과 제가 3년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화폐가 풀렸을 때 지역 상권이 살고 인구 소멸을 대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6월 3일 날 내년 선거에서 한번 여러분이 저를 믿고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진한양 연금 20만 원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15만 원을 더하면 한 달에 35만 원의 돈이 우리 국민들에게 들어오게 되고 이 돈이 지난해 1년간 지역 화폐로 풀리게 되면 약 1,000억 원이 풀립니다. 1,000억 원이 진안에서 선순환하는 구조가 되었을 때 진안은 놀라운 경제로 바뀔 것입니다. 한번 믿어주십시오. 이번엔 천춘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수용입니다. 내년에 군수 될 사람 한수용이고요. 혁신 진안 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진안은 굉장한 위기입니다. 인구가 24,000명 정도 선인데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주위의 4개군이 거의 비슷한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데 1년에 450명 전후로 돌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 진안군에서 2022년도 자료를 보면 실제 태어난 사람이 20명도 안 될 거라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5년 뒤면 진안 군청도 없어지고 군도 없어지고 군원 숫자도 줄고 이렇게 될 시점이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같이 출마하신 우리 후보님들도 그렇고 현재 군 의원들도 그렇고 이 군 의원을 하시려고 지금 준비 중인 분들도 그렇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자, 이 말씀 먼저 드리고 한수용은 사업을 해온 사람입니다. 평생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경영인이란 평가를 받고 있고 국회에서 경영혁신 대상도 받았습니다. 자치단체는 경영인이 경영을 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2년 전에 출마 준비를 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진안이 다시 살아나려면 삽으로 진안을 푹 떠서 뒤집어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때 계시던 어르신들께서 제가 한수용입니다. 진안을 위해서 일을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벌써 군수철 됐어? 군수되면 우리한테 잘해야 돼.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바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한테 잘하려고 군수 출마한 사람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자제분과 손자들이 진안에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군수를 출마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어떤 어르신들 그러시더라고요. 요때만 인사 다니지 말고 군수 되고 나면 인사 더 잘 와라. 그래서 제가 군수 되고 나면 인사 더 못 드립니다. 저 얼굴 더 자주 못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제가 나이 어리고 자식벌이지만 제가 군수가 된다면 가장입니다. 집안에서 가장이에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와야 내 각시도 도망가지 않고 내가 우리 애들들 잘 가르쳐서 집안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안군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세종시나 국회로 돈을 벌러 가야지 매일 동네 잔치나 상갓집이나 애경사나 이런 데만 다녀서 쓰겠습니까?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 마지막 제 말씀을 듣고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조로 초지일관 정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는 지난 군수에 출마하시기로 한 분이 4분 외에 한 분이 더 계시죠. 잘 아시다시피 전춘성 지난 군수도 출마를 선언하셨는데 현직인 이유로 이번 토론회에는 불참하시겠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공통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후보가 같은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고 필요할 경우 답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거나 재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답변 시간은 2분이고 재질문과 답변은 각 1분씩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진안군의 2024년 기준 재정 자립도가 6.7%라고 합니다. 전국 최하위 수준의 재정 자립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인구 대비 진안군 예산 총액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결코 낮거나 그런 형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에 일반 예비비 5억 원 가량을 항목 전출을 해서 관광 목적의 목조 전망대 설계 용역비로 편성한 일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반 예비비가 6천만 원밖에 남지 않는 그런 놀라운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도내 14개 시군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비비 보유액이 인근 무주군도 42억 원의 예비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평소에는 존재감이 없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군민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한다고 하죠. 일반 예비비를 목조 전망대 용역비로 사실상 전출한 것은 예산 편성 기본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 여론이 많습니다. 이렇게 민생에 필요한 긴급 재원도 확보하지 못한 채 불효불급한 토목 사업에 예산을 중점 배정하는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이를 위한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춘성 군수가 5년 동안 이 군수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세금이 안 거쳤으니까 재정 자립도가 6.7%면 세금이 거칠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답 없습니다. 저 사람 일 안 했습니다. 제 답은 이걸로 짧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재정 일반 예비비는 12월 말이 돼서 그대로 남아 있어야 진안군에 사고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고도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예산을 건축 예산으로 남용을 했다는 것은 이거 형사 고발감입니다. 이것은 배가 고파서 각시가 밖에 나가서 이 쌀을 사와야 되는데 나가서 술 먹은 거랑 똑같아요. 과감하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이건 아주 잘못돼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진안군의 재정 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에다가 세금 이외의 수입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지방세가 약 190억 정도 1년에 거치고 그 다음에 세금 외에 약 170억 정도 그래서 합치니까 한 370억 정도 되고 우리 본 예산의 6.7%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국가 사업을 하다 보면 국가에서 사업을 가져오고 지방비를 매칭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건물을 짓다 보면 거기에 매칭하느라고 지방비가 많이 소비되고 있는 것이죠. 또 지방비가 부족했을 때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은 이 돈을 집행하는 것은 군수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실과들에서 공무원들이 또 많은 사업들을 아이디어를 내야 되기 때문에 군수가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에게 최대한 이런 우리의 지방 자립도 6.7%를 잘 이해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설계를 잘하고 도전하는 공무원들에게 더 승진의 기회를 드리고, 또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좋은 의미로 도전했다가 실패했을지라도 그런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래서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 여행이라든가 국내 여행이라든가 효도 관광이라든가 동기부여를 해서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진한형 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이것이 1년에 564억이 진한에서 순환하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로 부족한 지방비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재정자립도의 기준은 2025년도의 세입 구조를 보면 4,920억 정도 세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방세 수입하고 지방세 수입을 뺀 나머지는 국도비가 들어와서 그 비용을 따져보니까 330억인지 370억인지 지방세 수입이 전체 세 수입의 프로테지를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정확히 이해가 돼서 말씀을 주신 것인지를 잘 몰라서 주민 기본소득으로 그것이 어떻게 세 수입이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네네. 네. 우리 진안군민 23,500명 실거주자로 생각했을 때 20만 원씩 매월 드리게 되면 564억이 됩니다. 근데 지방세의 기준에는 2023년부터 부가가치세 10% 우리가 모든 가공품을 팔게 되면 국가에 내게 되는데 그중에 25%가 각 지방으로 이렇게 환원되는 것도 지방세로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진한형 연금, 진한 군민 1인당 20만 원씩을 드리게 되면 564억이 진안에서 계속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되면 이것이 지방 자립도에 좋은 선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재정자립도가 꼴찌라고 하면 뭐 기분이 좋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뭐 243개 지자체 중에서 진안군이 꼴등을 했으니까요. 그거는 뭐냐면 저는 지역의 낙후도라고 봐요. 지역에서 사업을 해서 세금을 내는 업체나 이런 것들의 규모가 적고 영세하고 그 수가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우리 지역에서 사업할 만한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보이는 거고, 사실 이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예산이 그럼 없느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진안군의 예산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쓰고 나면 내년에 또 나와요. 이게 화수분하고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흥청망청 쓰는 예산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지방 재정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전주시의원 한 분이 무슨 지적을 했냐면 전주시의 주민등록상 인구가 64만 명인데 생활 인구가 161만 명이다. 그래서 이 161만 명의 생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공연장, 체육시설 이런 부분을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1년에 수천억이 들어가는데 예산 배분은 타 지자체하고 똑같다. 그러면 이걸 고쳐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저는 가장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인구 대비 보면 전주시가 진안군의 인구의 30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의 예산이 한 20조 정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진안군의 예산이 그러면 한 30배 정도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 많은 예산들이 어디로 갔느냐. 그래서 이 예산의 운용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더 문제라고 봅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아지는 문제는 뭐 주민이나 그래서 기업이 없어서 세금을 못 걷는 경우도 있지만 국가로부터 받은 국도비를 교부세 등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 국민에게 꼭 필요치 않는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예비비의 문제도 사실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법정으로 3%까지 예비비를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 놓았지만 사용을 하지 않고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 안전 불감증에 있듯이 예비비를 그렇게 전용해서 사용한 거예요. 사실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군수나 또 책임자나 사실 엄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꼭 필요한 때 사용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좀 잘 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분에 대해서
세 분 말씀을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보준식 후보께서 전주시 예산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인구 대비도 아까 말씀해 주셨고 지난군 예산이 1년 평균 6,300억 정도 되더라고요. 편성 예산이. 결산 예산 한 7,300억 정도 또 되더라고요. 쓴 걸로 계산하면. 근데 지금 익산이나 순천이나 이런 데 30만이 조금 안 됩니다. 인구가. 진안은 2만 한 4천 명 정도 선 되는데 열 몇 배 인구가 차이 나는데 순천 시장 출마하시는 분하고 또 익산 시장 출마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1조 한 7천억 8천억 이렇게 되더라고요. 거기 예산이. 인구가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열 몇 배 적은데 이 예산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구례군이나 구례 군수한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같이. 그런데 구례군이나 다른 두세 군데 군수들한테 제가 얘기 들었을 때 4천억 초반대예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지난해 2천 정도 많은데 이 예산을 생산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 됐으니까 제가 이어서 좀 이따 말씀 다시 드릴게요. 맞아 하세요. 맞아 할까요? 네, 그럼 짧게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진안군 공사를 보면 공이 다 동의할 겁니다. 1년에 2,300억 정도씩 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가 어떤 공사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 진안이 공사판입니다. 공사판. 이 수의계약이 전국 1위입니다. 1년 600억, 700억 되는 게 1년 2,300억 정도 선에 매년 공사를 하고 있으면 다 동의할 겁니다. 근데 이 공사가 우리 냈다 훌륭한 분들이니까 아마 군수가 되신다면 어떤 분이 민자 유치를 참 잘하실 겁니다. 이 자치단체장의 덕목 중에 첫 번째가 민자 유치입니다. 두 번째가 국비 확보, 세 번째 도비 확보입니다. 능력 없는 자치단체장은 군돈으로 군 땅에다 건물을 짓습니다. 지금 지난해 연시를 보면 군돈으로 군 땅에 건물을 짓고 기존에 있던 건물 리모델링하고 기존에 있던 공원들 또 리모델링하고 이 10개 면에 전부 파크골프장 다시 하나씩 짓고 있고 10개 면에 캠핑장 또 하나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현실이고 공사판이라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네 사람이 출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농림부가 내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범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진안군 의회는 진안군이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길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진안군도 지금 서명 용지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60%에 달하는 지방비 마련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후보님들의 견해를 묻고요. 재정 확보 등 운영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농어촌 기본소득 6군데를 선정하겠다. 해서 저희 군도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전라북도에 우리보다 앞서서 진행하고 있는 장수, 임실, 순창에 비하면 좀 늦었지만 그래도 아주 적극적으로 오늘도 공무원들 노력하는 모습을 보아서 함께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매월 15만 원씩 2만 4천 명 정도 기준을 잡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진안군이 432억인데 이 중에 국가가 40%, 우리 도가 30%, 우리 진안이 30%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진안은 약 130억 정도가 되겠죠. 물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에서 130억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돈은 우리 지역을 선순환 구조로 돌리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다가 진안형 연금 매월 20만 원씩 도입이 된다면 우리 진안 군민은 한 달에 1인당 3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이 돈을 총계로 합쳤을 때 약 1,000억이 매년 진안서 선순환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진안의 소상공인이 살아나고 인구가 유입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고 젊은 청년들과 귀농인과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정말 도전적으로 창업할 수 있다. 그래서 매우 희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이 발의한 읍면 주민에게 월 30만 원 지급이라는 농촌 기본소득법도 발맞춰 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사업과 별도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있는 햇빛 소득마을 사업에도 적극 우리가 동참해서 햇빛연금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는 것도 우리 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은 사실은 전라북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여기 있는 후보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진안군도 자체적으로라도 준비돼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농촌이 지역 소멸 위기에 있으면서 꼭 필요한 정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인데 국가가 이렇게 시범 사업을 하고 있으니 우리 진안군도 시범 사업이 잘 준비돼서 우리가 시범 사업 지역으로 되면 그대로 시행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안 되더라도 2018년도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니 그때까지 예산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처음에 2026년도에 바로 시행이 되면 저희는 지금 바로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이 재원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일단 하고 2028년에는 새로운 세원들을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이 기본소득 관련돼서는 꼭 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농어촌 기본소득, 기본사회에 대해서 그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재정으로 이걸 지속 가능하게 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런 규모를 계속 늘려가야 되는데 이런 재정 규모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진한형 그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한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태양광 인허가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몸살을 앓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 자본으로 그 태양광 그 발전소를 설치한 게 아니에요. 금융을 일으켜서 한 건데 문제는 이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금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문가와 다 상의를 했는데 용담 때문에 호소면만 임대만 진안 국민한테 해준다고 하면 진안 국민들이 거기다 600메가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 1년에 1,000억이든 2,000억이든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재정은 10원 안 들어갑니다. 그냥 금융을 통해서 우리 진안 국민들이 얼마든지 기본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왜 제가 공모사업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공모사업 되면 좋겠죠. 좋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스스로 벌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진안군은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해남처럼 폐염전이 있는 장소처럼 우리 진안군도 용담댐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장소를 활용해서 재정 투입 없이 얼마든지 기본소득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느새 기본소득이 우리의 그 일반 상식이 된 것 같아요. 방법 또한 재생에너지라든가 햇빛 발전소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마 기본소득은 이제 우리의 멀지 않은 미래로 바짝 다가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농어촌 기본소득은 아마 다 찬성할 겁니다. 우리가 다 찬성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2028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시니까 또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아까 고준식 우리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재정의 문제예요. 지금 아까도 재정 자립도도 우리가 전국 꼴등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덜컥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올해부터 당장 우리가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이 혜택을 본다면 좋겠지만 그러면 우리 이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고민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우리가 논의해서 하고 말고가 아니고 2028년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철저히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60% 부담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쉽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천춘진 후보께서 말씀하신 용담 때문에 태양광이라든지 얼마씩 우리가 돈을 주는 저는 이거 100% 반대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난군에 다른 자치단체보다 예산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예산 중에 이 생산적인 이 공사를 하고 생산적인 예산 투입을 해서 그런 데에서 이 기본소득을 메꿀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용담댐 아까 고준식 후보님께서 용담댐 주변 활용하면은 몇천억, 1, 2천억 이렇게 수입이 생길 수 있다 그랬는데 꼭 이걸 떠나서 저 굉장히 찬성하는 말씀으로 이제 제가 세게 듣고 있고 진안군 용담댐이 전국에서 5번째 가는 댐입니다. 근데 상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이렇게 수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안 용담댐만 못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군수들이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자원공사 안 돼야 그러니까 이해하고 그냥 깨갱 이게 현재 진안의 지도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후보들이 누가 군수가 되든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합심해서 중앙에서부터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담댐을 우리가 잘 팔아야 돼요. 마이전 팔고 맞습니까 후보님들? 네, 그렇게 힘을 합칩시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반론할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진한형 연금은 저는 본 예산을 전혀 손대지 않고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튜브를 검색해서 봐달라고 말씀드렸고 시간관계상 설명을 안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저는 진한형 연금이라는 것은 1인당 20만 원씩 12개월 그러면
약 564억인데 세 가지의 방법으로 이걸 벌어서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연금 마을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 두 번째는 수상 태양광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이걸 합치겠다. 세 번째는 고향사랑 기부근제입니다. 도시에서 내는 세금을 우리 지난해다 10만 원을 냈을 때 100% 면제해주고 10만 원 낸 분들에게 3만 원어치 우리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드리고 있는데 작년에 대략 한 5억 정도를 우리 공무원들이 모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북해도에 가면 1년에 1,500억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게 몬베츠라는 지역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드리겠다는 것이지 우리의 있는 지방자립도도 낮은 이 돈으로 쓰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감동할 일이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130억 원 규모의 목조 전망대 설치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계를 위한 용역 사업부터 진행 과정 전반에 걸쳐서 위법성 등 논란이 있고요. 또 200억 원이 투입되는 홍삼 집적화 단지 조성도 관계자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졸속으로 진행된다는 비판 여론이 많습니다. 지방정원 조성 사업도 2023년 11월 이후에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진안군이 추진 중인 이러한 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나름의 대안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우규 후보님 먼저 답변해 주시죠. 목조 전망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조 전망대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용역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풀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실시해서 목조 전망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목조 전망대의 130억 원 중에서 국비가 65억인데 그때 공청회 때 그 최고 책임자인 군수께서 그러면 국비를 반납하라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비용은 정확히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지역 자원, 지역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있고 또 지역을 지원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지역이 스스로 하게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하신 말씀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보충되는 부대비가 한 10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또 그것을 유지, 보수하는데 또 170억 정도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이 돈은 완전히 우리 미래 세대의 돈을 빼먹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되고 법적인 문제도 분명히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히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방정원 관련돼서는 군수께서 그랬어요. 담당 공무원이 겁을 먹고 잘 추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지난해 현재 정치와 행정의 시스템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또 홍삼 집적화 단지에 관련된 사항은 명확한 목적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로드맵이 정확히 있지 않다. 또 홍삼을 하고 있는 분들도 거기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의 목적 또 어떻게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홍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 화부터 좀 나요. 케이블카 사업 한번 난리 났잖아요. 요즘에 또 뭐 논란거리가 된 게 이제 뭐 그 홍삼 스파 보면 뭐 질 때 213억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또 지금까지 들어간 리모델링비로 한 78억 정도 썼다고 그래요. 이게 과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가? 1년에 1억, 2억씩 세 받아서 몇 년 했는데 다시 또 그 돈 받아서 더 보태서 리모델링 78억씩 쓰고 근데 또 뭐 목조 전망대를 뭐 만들어서 랜드마크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 랜드마크가 무슨 에펠탑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바벨탑 될 것 같아요. 뻔한 결과가 나와 있는 것들을 군수가 지시한다고 추진하고 거기에 또 뭐 불법이 있다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 작은 문제 같아요. 이런 일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군수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없는 것들. 그래서 시설물로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들은 이미 대한민국에 넘잖아요. 출렁다리만 해도 뭐 300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난해도 두 개나 있잖아요. 뭐 구봉산도 있고 뭐 운이람 바이람도 있는데 거기 몇 명이나 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확실한 랜드마크가 마이산이라는 랜드마크가 있고 용담호를 잘 친환경적으로 만들면 확실한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전을 모르든 무능하든 방치해놓고 130억씩 써서 또 20년간 운영하는데 170매덕이 또 들어간다면서요. 말도 안 되는
사업들, 저희가 정치하려고 하는 이유들이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노,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고사분수대 40억 대에서 한 거 1억 2천 받고 고철로 팔았잖아요.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케이블카 용역비 뭐 10억 쓴 거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화가 나는 게 오늘 오다 보니까 지난 소방서 앞에 전광판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생겼더라고요. 꺼져 있대요. 건너와서 보니까 그 앞에 그 뭡니까? 이정표인가요? 그게 딱 막고 있어요. 이런 일 하면 안 되죠. 자기 돈이면 그렇게 안 쓸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런 거 보면 국민들이 참 무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돈 안 던지는 거 보면. 지금 저 목조전망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우규 후보님께서 목조전망대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우규 후보님도 화 좀 냈으면 좋겠고 말씀만 하지 말고 더 크게. 자, 이 풀 예산이라고 했고 뭐 다시 거짓말이잖아요. 이 법도 어긴 사항도 있어서 고발 조치도 했고. 근데 이게 지금 불법도 저지르고 지금 진안 군수 전춘석 씨께서 하는 모든 것은 불법도 많고 편법도 많습니다. 이 행정에서 편법을 쓰면 되겠습니까? 맞잖아요. 이 편법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지금 모든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은 없다. 이게 정확하게 다 동의하실 겁니다. 주민의 의견은 없고 뭐 공청회를 연다고 그러는데 자기들 가까운 사람 20-30명 모아놓고 설명회가 지난해 모든 사업이고 전춘성 군수께서 지난해 사업을 진행하는 첫 번째 단계고 그래서 지난해 빈 건물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방정원 조성 사업 여기 지금 뭐 거의 수습된 것 같다 했고 우리 이우기 후보님께서 말씀에 공무원 핑계를 댄다 그러면 전춘성 군수 지금 당장 내려와야죠. 군수가 뭐 하는 자리인데 공무원 핑계 됩니까? 그럼 그 공무원보다도 못한 사람이 전춘성 군수 아니요?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아니 자기가 모든 결재권 갖고 추진하는 사람이 국민들이 왜 안 하냐 얘기하니까 공무원 핑계 대면 그것은 군수의 자격이 아예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말씀 가르치겠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농사를 지면서 왜 국가에서 이 막대한 보조금을 농가들에게 주는데도 그들이 왜 망할까, 실패할까를 전국적으로 나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국가 보조금을 철학 없이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받아서 썼을 때 그들은 망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우리 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65억의 목조 전망대를 할 수 있는 국가 예산이 내려왔을지라도 우리가 이게 진짜 진안에서 합의되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보조금이 아까워서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걸 되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존 사고방식은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느 후보도 지역의 랜드마크를 만든다는데 반대하는 후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필요한 건물을 깊이 숙고하지 않고 지었을 때에는 그 후에 관리 유지비로 망하는 것입니다. 실제 농민들을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사업을 끝내놓고 이게 유지 관리할 때 망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해도 불필요한 건물을 지금 당장 지을 때는 예뻐 보이지만 관리 유지비로 우리 재정 자립도도 약한데 여기서 새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숙고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잘 듣고 형식상을 벗어나서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는 이런 과정들을 많이 걸쳐야 되지 않느냐. 그냥 용역회사에 돈 주고 용역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고 그 전에 충분히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살기 때문에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서관을 질 때 재작년 11월 달에 84억으로 시작했습니다. 도서관 하나 딱 짓는다고. 근데 그게 3개동 이제 4개동까지 늘어나가지고 515억까지 올라갔습니다. 땅값 빼고. 거기 현재 땅값이 100억에서 150억 추산을 하더라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군에서 전춘성 군수께서 추진하는 모든 건축의 사업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예산보다 계속 불어납니다. 여기 목조전망대 이 사업을 보면 아까 65 국비 이렇게 왔다고 천춘재 후보께서 말씀하셨는데 요게 전체 234억인가 그럽니다. 말은 130억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러지만 이게 230 몇 억이라고 그러는데 지난 군의회 이명진 의원이 요즘 발언 소리를 많이 하셔서 제가 그분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칭찬 한번 해줘야죠. 그분 말씀이 있어요. 도서관 짓는다고 한 것 같이 이 예산도 234억이 아니고
아마 겁나게 추가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유지비 관련해서 고준식 후보하고 천칭진 후보가 말씀하셨는데 이 유지비가 반대로 됐어요. 지금 건물 하나 재놓고는 어마어마한 유지비 때문에 10년 지나면 이 투자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참 아니다. 진짜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지금 그 국비나 도비나 그 예산이라는 것은 진안군에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를 알고 받아와야 됩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중앙 공모 사업들이 다 지방비를 매칭하게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앙 공모 사업들을 무분별하게 받는 것들이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 중에 많은 분들이 중앙 공모 사업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꼭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가 스스로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중앙에 올려야 되거든요. 이런 사업 하는데 좀 돈을 보태달라. 근데 이게 거꾸로 된 거거든요. 중앙에서 이런 사업 하려니 네 거 보태서 할 거냐. 그래서 이 중앙 공모 사업을 앞으로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 군수가 되시는 분들께서도 무조건 뭐 받는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인식은 굉장히 위험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동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준식 후보 100% 공감하는 말씀에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겠네요. 네? 저 맞는 얘기요. 이게 지금 지난 이 병 들리는 거야 이게. 내 발등 찍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실은 이제 맞습니다.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제가 20년간 농가들을 둘러보면서 느꼈던 점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실은 농가들이 국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막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그들은 망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진안군에서도 국가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은 거라도 우리가 매칭해서 하겠다. 그리고 국가의 사업을 또 따오면 이게 그냥 무조건 승진이다.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 지방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따지면 개인의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해야지 잘못하면 그것이 문제가 돼서 더 어려운 우리의 경제적 여건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목조 전망대 관련돼서는 산림청 예산입니다. 균택 예산이고요. 그 예산은 명확히 지역 자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산림청하고 협의는 해야 되지만 꼭 그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얘기한 것은 우리 국민들한테 명확히 잘못된 답변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아까 고 후보님이나 이런 분들 다 말씀 주셨지만 의회가 이제 뭐 예를 들면 3억 이상, 5억 이상 국가 예산을 받을 사업은 의회에 보고하고 진행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행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런 예산이 우리가 필요치 않은 예산을 따오면 사실 복지나 진안군이 꼭 해야 될 사람들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예산 파이는 크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수습관 같은 그런 예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후보들이 협력하고 또 여기 계신 후보들은 다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잘 진행돼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정책을 제안했어요. 지역자치 완성을 위한 그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이것에 대한 그 후보님들의 생각을 들려주시죠. 이번에는 고준식 후보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제도에 관계된 문제라서 좀 어렵긴 한데요. 지방자치가 시작이 된 지 30년이 된 해인데 그 일례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이 군수를 뽑는데 제왕적 군수를 뽑는 것 같아요. 이게 연초에 11개월면 연초 방문을 30년 동안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이 군수가 옆에 상변면 가고 정천면 가는데 1년에 한 번 연초 방문하고 이게 과연 지방자치제인가. 그래서 전문가분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군 단위 지방자치도 크다. 더 쪼개서 연 단위, 리 단위 지방자치로 가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 현실에서 그렇게 지방자치로 갔을 때 당장 그 마을에서 이게 작동이 가능할지 이런 우려도 있고 그런데 어찌 됐든 저는 지금 가진 지방자치의 한계 이게 너무 광역화돼 있고 제왕적인 이런 운영 체계에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부분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과도 그 민주주의 시민에 대한 교육도 끊임없이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공감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주민자치가 시작이 됐어요. 의원들도 생기고 사실 모든 사람 공감할 겁니다. 군의원 필요 없다.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이걸 쪼개서 또 권력을 하나 만드는 거나 똑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간다고 보면 완전한 보완책을 하고 가야 이게 부작용이 없지. 지금 군원들도 사실 부작용 많습니다. 다 인정할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군우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해야지. 그런데 지금 이장 정권이 굉장히 이 세다고 알고 있습니다. 셉니다. 이장이 면장도 갈더라고. 그래서 또 여기 주민자치로 바로 가게 되면 또 하나의 권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예,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2년 정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여러 분과가 있고 위원들이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는데 예산이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봉사를 하는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진안은 일본 아야정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장에 가면 어떤 때는 군수님이 서열이 1번이었다가 어떤 때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서열이라는 표현이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상석에 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군수님과 주민자치위원장이 좌석을 놓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상의하는 모습을 여러 번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진안도 주민자치회로 바뀌어서 적당한 예산이 배정이 되고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그 면 단위에서 주민 자치를 시도하는 일은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군수가 가진 모든 권한을 다 행할 것이 아니고 일부 분산해야 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진안군의 수많은 건설이 진행되고 있어도 우리 마당 앞에, 우리 마을 앞에 공사가 돼도 얼마의 공사에 누가 공사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우리 자치회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부여한다면 정말 투명한 지역사회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의 문제는 이제 사실 시대적 과제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방자치회로의 변경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반드시 해야 되는 정책이고 꼭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회로 변화가 있지 않아서 지금 우리 지역에도 많은 폐해 같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읍면 단위로 지방자치회로 변경이 되면 지금 면에서 하는 사업들, 예를 들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런 사업들도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로드맵을 정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빈 공간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주민자치회가 전체적으로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대에 뭐가 필요한지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알고 있고 사실 주민자치는 주민자치회의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겁니다. 주민자치회를 꼭 전하는 꼭 필요한 사항이고 꼭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를 들면 그 마을에서 있는 돌봄도 이루어집니다.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명확하게 복지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로 변화는 군수가 되면 바로 시행해야 될 가장 큰 가장 시급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진안군이 아까 재정 자립도 얘기도 나왔지만 전국에서 제일 못 삽니다. 지금 제주도나 충청도가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로 굉장히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강원도하고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됐다는 것은 진안군도 특별자치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들이 이제 하는 걸 보면 아주 정부 시책과 정반대로 하고 있다. 특별자치도라는 것은 규제를 풀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치단체장과 군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규제를 풀고 군민을 위한 이 법을 제정을 하는 거예요. 이 특별자치도법에 보면은 이 행정 절차라든가 굉장히 간소합니다. 기간도 2년 걸리든 거 1년 걸리든 거 짧고 이 얘기는 그만큼 기회를 준 것인데 지금 이 군의원들은 보면 진안을 떠나서 대부분 많이 그렇습니다. 진안 제가 보면 또 특히 심한 것 같습니다. 이 군 의원들이 거꾸로 법을 더 묶어요. 현 군수도 더 묶습니다. 그래서 불법 편법만 자기들이 가지고 군민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이건 군민 위에 자기들이 쓴 거 아닙니까? 군민이 잠깐 주권을 맺겠는데 그래서 이 주민 자치회로 가는 것도 쉽게 우리가 동의하고 문부터 열었다가 굉장히 지금 우리가 후회하고 있는 군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하는 거에 대한 후회하고 있는 거에 또 하나 더 가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고 후보님 말씀하신 마을 주민들의 민주시민 교육 이것을 좀 강화하고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좀 키우는 것들 이것들이 좀 선행돼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저는 주민들에게 이런 권한이 주어진다면
능히 그럴 만한 역량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5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마령면에 오동 본사가 있는 거 아시죠? 마이피그라고 이름 바꿨던데요. 2023년에 이어서 가축 분뇨 유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 오염수가 인근 7천여 명의 식수를 공급하는 월은 정수장으로 유입되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처음도 아니고 재발 사건임에도 진안군은 1차 경고라는 미온적 대응을 해서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법과 제도 안에서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국민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지켜주고 또 보다 낫게 만들어가는 게 지방자치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과 제도를 넘어서 정치인으로서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이런 해로운 환경들로부터 주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 각오를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한수용 후보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군청 앞에서 이 데모를 하더라고요. 마령 주민들이.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획대로 군수가 된다면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모든 주민들이 다 그럽니다. 오늘도 안천에 행사장에 갔더니 마령면 주민들이 모여서 그럽니다. 저한테. 출마할 때는 다 냄새 잡고 다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한 번도 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가 혹시 제가 군수가 되면 군수실로 와서 저한테 요구하세요. 그 똥 퍼갖고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년도에 이 일이 있었고 또 25년도에 일이 있었고 요 문제는 크게 유출된 거 2번 말고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어쩐 일인지 냄새 주민들은 나서 죽겠다는데 이 게이지로 찍어서 갖고 오는 걸 보면 또 이상이 없어. 여기다 그냥 제가 물음표 달을게요. 제가 군수가 된다면 공무원 시켜서 가서 비 오는 날이나 흐린 날 가서 체크하게 합니다. 제가 또 따로 몰래 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맞으면 그 공무원 처벌해야 될 것이고 제가 하나 여기서 그 방송이니까 제가 장담 하나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군수가 된다면 담당 공무원 몇 명 거기 배치할 겁니다. 그래서 법대로 처리하라. 잘해서 이 돈사를 없애든지 냄새를 잡으면 승진시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자천시켜야죠. 오동실 주변으로 있는 그 악취는 저는 피부로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19년 차 오동실과 그 옆에 평지 마을에서 새싹보리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른 새벽에 풍기는 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냄새, 저녁에도 거기에서 일하다 보면 느끼는 냄새. 다만 저는 정말 마령 주민들이 자식처럼 저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부귀에서 잠이라도 편히 잤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마령 면민들께 늘 송구스러운 마음이고요. 제가 3년 전에도 군수에 출마하면서 오동실과 마령 면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군수가 되면 제 하우스 앞에 오동실, 지금은 서비산이라고 하는데 서비산 앞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한 달을 살면서 냄새를 50% 이상 잡아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자신 있습니다. 냄새나게 하지 않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사료에 미생물을 투여하고 돼지가 똥을 싸면 바로 미생물을 투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원칙을 세워놓고 원칙을 어겼을 때에는 강한 페널티를 통해서 잡아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추석날, 이제 다가오는 추석날 지금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어린이집을 수확해 주시고 그 어머니의 딸이 한옥마을에다가 지금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와서 아침만 드시고 다시 간다는 겁니다. 악취 때문에 손주들이 안 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 군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공무원들도 원칙에 의해서 일을 해주셔야 되지 우리 어르신들 이러다 돌아가십니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이래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되겠고 제가 군수가 되면 6월 3일날 컨테이너 바로 갖다 놓고 한 달간 살면서 원칙대로 잡아나가겠습니다. 한번 믿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사실 환경 문제는 약자가 환경 문제를 위반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발생시키는 겁니다. 마령 주민들의 가장 큰 문제는 냄새일 겁니다. 그래서 악취 방지 조례도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악취는 좀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악취가 해결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보니까 그 돈분을 그 공공수역에 유출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법이 걸리는데 거기에 뭐 가축 분뇨의 관리에 관한 법률인가가 있어요. 그 법이 좀 센데 그게 징역 5년이나 5천만 원 이하 또 행정 벌까지 같이 부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유출됐을 때
그걸 잘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왜 못했냐면 군에서 그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청문을 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청문 절차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 사법기관에 했는데 사법기관에서 이게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이게 처분을 못한 부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또 하나는 행정의 무능함은 그러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무진장 축협에서 그 시설을 개인한테 매각을 했다는 겁니다.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지 않았으면 아마 새로운 사람은 그것을 매입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1차 법대로 하고 2차 법대로 하고 그러면 잘못하면 폐쇄될 수 있고 조업 중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랬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조금 적극적으로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마령 주민들은 뭐 크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나한테 뭐 먹게 살게 해달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좀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그걸 좀 해달라는 건데 그게 헌법에서 정확히 명시되고 있는 겁니다. 환경권으로. 이 환경권은 그냥 추상적인 권리가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에서 정확히 손배 소송 등 제기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의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령 주민들이, 저는 이것을 손배를 제기하면 우리 행정도 그냥 책임 없이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문제는 예전의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명확하게 해결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서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이 마령 사태는 보면 이건 재범이에요. 따지면 범죄로 보면 재범입니다. 재범이고 상습범입니다. 그렇죠. 냄새를 계속 피우고 있으니까. 예, 이게 모든 게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하는 것이고 실수가 두 번이 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마령 같은 경우는 유출이냐 실수냐 방수냐 요걸 봐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건 방수라고 보여져요. 예? 제가 경찰이 아니고 검찰이 아니라 제가 직접 조사를 할 권한이 없어서 그러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고의적으로 방수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거 범죄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행정에서 처분을 해야 되는데 행정은 뭐 두고 있는지, 이 군수가 제일 책임이 큰 거 아닙니까? 또 공무원 핑계 댈 건가 아까 같이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두 번은 아니고요. 수없이 일어났지만 신고된 게 두 번입니다. 재수 없이 걸린 게 두 번이죠. 두 번이고요. 네. 아마 수없이 지속적으로 그런 행태가 있었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수없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눈 감아줬네? 그전에는 조사해봐야죠. 예? 그 말이네? 신고를 안 했기 그렇잖아요.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조사가 그러면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이 수없이 계속 눈 감아줬는지 우리 네 사람 중에 군수 하나 되면 그거 한번 까봅시다. 예? 약속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싹 까겠습니다. 아니, 광장 TV가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그것을 감시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행태가 많이 있었지만 그냥 지나가고 누구도 관심 없이 주민들도 그냥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지나왔던 거죠. 이게 질문들이 다 화나는 질문만 이렇게 골라서 만드셔가지고 한번 내시죠. 화좀 내라니까. 사실 그 피해자를 양산하면서 가해자가 돈을 벌어가는 구조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 공정하지 못한 세상이고 정치인은 정의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그 공정하지 못한 세상을 바로잡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공정하지 못한 세상에도 분노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어제 저도 그 현장에 갔었는데 뭐 군수님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참,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수많은 그 신고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가 영화에 보듯이 이렇게 그 신고하면 당연히 법적으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음모론이 있나요? 우리 지난 사회가 그렇게 썩은 사회인가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뭐 지금 농촌공간 재구조화법도 지금 잘 돼 있어서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그 유해 시설들을 격리시키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헌법에도 뭐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 부분을 뭐 폐쇄를 시키든 이전을 시키든 진안군이 가지고 있는 가축 사육 제한 조례도 이참에는 한 번쯤은 재검토를 할 시점이 됐다. 그래서 이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맞춰서 그런 시설들을 격리하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이제 뭐 분노도 하지만 또 대책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령 주민들과 뭐 군수에 당선되면 즉시 바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참조로 정군수 늦게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네, 괜히 또 우리가 거짓말한다고 할까 싶어서. 네. 바로 나중에 오셨다고. 나중에 오셨다고. 앞선 질문에 이어져서 지금 드리는 질문인데, 이러한 이해하지 못할 현상들이 사실은 낙후된 정치의 산물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농촌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지난해 정치가 낙후되어 있다는 데는 의견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패거리 정치다, 세습 정치다, 토호들의 이권 카르텔이다, 이런 사실은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난무하는 이유가 우리 정치가 낙후되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지난 정치의 이런 고질적인 문제점을 좀 나름대로 진단해 주시고 또 해법도 짧게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인구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동안의 선거 방법이 먹혀들었던 것 같아요. 패거리 정치 또는 그 조직화된 정치, 그 결과의 산물이 오늘의 진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진장의 중심이었고 무진장에서 가장 정말 잘 나갔던 우리 진안이 무주는 관광으로 앞서가고 있고 장수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농민 1인당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리는 지역으로 우뚝 서가고 있습니다. 나의 친구다고, 나의 인맥이요, 나의 선배라고, 내 친구의 자녀라고 정치가를 뽑았다라면 이제는 정치가는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느냐, 이 사람이 과연 6천억이 되는 예산과 약 1,000명에 가까운 공무원을 제대로 인솔해서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이끌 사람이냐,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가를 보고 선거 문화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군수를 뽑고 도의원을 뽑고 군의원을 뽑고 조합장을 뽑는다면 다시 우리 진안은 무진장이 중심으로 우뚝 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우리 진안 군민들께서 여러 관계 속에서 지금 표출하지 못하고 비밀리에 저를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때 새로운 역사를 써서 이제 진안이 무진장이 중심으로 우뚝 서고, 더 나아가 제가 제안드린 진안형 연금 플러스 이재명 대통령이 하시고자 하는 15만 원씩의 농어촌 기본소득 합치면 35만 원입니다. 이것이 우리 진안군에 1년간 풀리게 되면 1,000억이 매년 지역에서 움직이는, 지역 화폐 1,000억이 움직이면 진안은 대한민국 1등 가는 농촌이 될 것입니다. 한번 믿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정치인들의 수준은 유권자들의 수준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정치가 오랫동안 낙후되고 이랬던 것들은 그 지방자치 30년 동안 군수를 하신 분들이 다 형제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형제계를 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군수를 계속 해왔고 또 그 형제계들이 그런 카르텔을 구성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해 정치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각각의 정치인들이 좀 더 나은 정책과 주민들과의 스킨십 이런 걸로 정치를 해나가면 좀 더 앞으로는 더 나은 정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이익을 쫓아서 계속 정치가 이루어진다면 전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진안은 무주나 장수보다도 더 낙후되는 그런 우리 진안이 되겠죠. 하여튼 정치인들도 잘 각성하겠지만 우리 유권자들도 좋은 후보 정책도 꼼꼼히 살피셔서 잘 선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현상으로 보면 저는 행정하고 시민사회가 힘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제가 지금 보면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다 그냥 행정에 다 의존하고 몰입돼서 행정을 쫓아가는 이런 구조로 시민사회단체가 아예 없어지고 관면단체만 있는 이런 식의 구조가 권력을 독점하는 구조의 폐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독점적 권력이 제왕적 권력으로 이제 비치는 거잖아요. 어제 보내주신 동영상 봤는데 송민영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이동 장터를 운영하겠다, 시골에 뭐 왕진버스를 운영하겠다. 그런 보고를 하고 뭐 10군데 100군데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니 왜 10군데 100군데냐, 1000군데 10,000군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 앞에서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보고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동 트럭을 뭐 운영하든 왕진버스를 하든 그것은 단체장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일국의 장관이 그런 얘기를, 단체장이 그런 일을 안 하니까 이게 장관이 대통령한테 그런 보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좀 우리 시민사회의 힘이 좀 강화되고 커지고, 또 행정도 시민사회의 예산과 힘을 줘서 이 시민사회가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성공한 정치인이 되는 길이라고 봅니다. 저는 군수가 되면 분산된 권력, 분산된 그 정치를 실천해보고 싶습니다. 제 귀로 하도 많이 듣고 저한테 물어보기도 한 얘기입니다. 지난해 군수가 누굽니까? 좀 전에 고준식 후보가 말씀하신 거하고 맥락이 같은데 저는 성격상 바로 찔러서 얘기할게요. 제가 수없이 들은 말이 지난 군수가 누구냐입니까? 또 군수가 3명이다.
어쩌다 이런 얘기 아마 다 들으셨을 겁니다. 후보님들도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못 들었어요? 그럽니까? 그래서 참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이 지난 군민들이 자괴감이 드는 겁니다. 자괴감이. 이제는 내년 선거에서는 우리 후보들이 지난 군민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된다고 저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혁신 진안 포럼 마금섬 이사장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마금섬이 뭐냐? 마이산, 금강, 섬진강입니다. 지금 전라북도는 동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쪽은 이제 바닷가지만 이 동쪽은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인데 이 마이산을 놓고 보면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진안 이렇게 이 네 군데 놓고 보면 진안이 자연유산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많습니다. 이 닦기만 하면 보석이에요. 마이산, 용담댐, 천반산, 구봉산, 운이람. 근데 무주는 덕유산밖에 없습니다. 장수 아무것도 없어요. 예? 임실도 아무것도 없어요. 소양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동북권 산악지대도 어마어마한 우리가 이 유산을 가지고 있고 자연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닦기만 해도 보석인데 아까 이 30년 동안 해오신 분들이 뭐 걸레가 없어서 그런지 왜 닦지도 못했는지 한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이제 또 삐삐 하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극도의 자제감을 보여주신 한수영 후보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 진안군 관내를 관통하는 송전탑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4개 선로가 지금 지날 예정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진안 관내 건설 예정인 송전탑에 대해서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이 뭐 내분을 비롯해서 유력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군민들에게 생각을 밝히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강행될 때 군 소유 토지에 대한 개발 행위의 인허가권이 군수에게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장이 이 권한을 강하게 행사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들 하고 계신데 송전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후보자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다른 대안이 있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4개 노선이 간다고 하는데 1차적으로 북위, 정천, 주천으로 가는 임실, 계룡선 때문에 이제 그 주민들이 좀 걱정이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사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우리 주민들은 큰 욕심내지 않고 평화롭게 좀 살고 싶은데 갑자기 송전선로를 지나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송전선로는 거기를 지나가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완전히 나의 미래를 빼앗아 가는 겁니다. 이 송전선로는 완벽하게 서울 주민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밀양은 사실 그전에는 서울 주민을 위해서 송전선로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건 완전히 대기업 삼성, 용인의 반도클래스 국가산업단지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 4개 다 그렇습니다. 이거 대기업 하나 살리자고 우리의 삼터를 완전히 내주고 우리 미래를 그냥 빼앗기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뿐만 아니고 군민과 정치인과 우리 국민 모두가 똘똘 뭉쳐서 이것은 꼭 막아내야 됩니다. 이거 막아내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래는 우리가 막아내면 그들이 오게 돼 있는 것이니까, 그들이 오면 우리 미래가 생기는 것이니까, 이것은 법적, 정서적 모든 문제를 다 동원해서라도 이건 막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허가권의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행정력,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이건 막아내야 된다. 국민과 합심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건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들은 뭐냐면 여기 반대 투쟁하시는 분들께 립 서비스가 아니고 진짜 고생 많이 하시고 하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 생겼으면 우리 지역 단체장이 사실은 앞장서서 나서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지역 군수님의 태도는 여러분들이 반대하시면 제가 뒤에서 돕겠습니다, 이런 멘트시더라고요. 아무리 국가가 하는 일이라고 해도 이런 법들은 개발 독재 시대에 만들어졌던 법들이에요. 반도체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하고 이 전략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니 희생을 강요하면서 끌고 가는 법이거든요. 이게 30년, 40년 전의 법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 법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필요 없어요. 근데 전라북도 14개 군 단체장, 도지사, 전라남도 단체장, 도지사, 충청 남북도, 강원도 모든 사람 단체장들이 머리 깎고 청와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M1 주민들이 앞장서 돈 써가면서 시간 써가면서 반대하고 군수는 뒤로 숨습니까? 저는 제가 군수가 되면 절대 뒤로 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생에너지 사업은 저희가 아는 것만큼이 아니에요.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 공부를 많이 하면 이것이 우리 지역의 미래의 산업, 진안 군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송전탑 반대를 하면서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부, 우리 지역에 이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적용시킬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꼭 병행해서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원래 이 송전탑 문제가 제일 처음에 불거졌을 때 사실 저도 이 선로가 4개가 지나고 불거지 몰랐을 시점에 자치단체장들은 정보가 빠르잖아요. 응? 우리보다 빠르잖아. 근데 무주나 다른 그 지역에 가니까 이 송전탑에 대한 프랜카드가 많이 걸려 있더라고. 장수, 무주, 완주 다 걸리는 거 봤습니다. 근데 진안은 꽤 끄던데 진안은 안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예? 우리 진안 전춘성 군수가 조용하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4개 선로가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우리 고준식 후보께서 여러분이 반대하면 뒤에서 돕겠습니다 그러는데 그거 아주 참 이 무식하다고 해야 될지 이 자치단체장의 덕목이 하나도 없다고 해야 될지 다른 데는 제가 알아보니까 저도 이 자기가 앞설 수는 없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돌라는 게 당신들 앞서서 허시오고 지원을 하더라고 거기는. 예? 다른 통해서 프랜카드비도 지원을 하고 하는데 이 발상 자체가 그 3개 군의 군수들하고 우리 전춘성 군수님의 이 발상하고는 이거 완전 반대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들이 이게 참 폭포걸 일입니다. 이게 진안 군수입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송전탑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틀 전에도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진안 성당의 신부님을 비롯해서 북위에 있는 우리 신성원 목사님 비롯한 여러 회원들이 자기 시간과 자기 돈을 들여서 이 송전탑을 반대하는 모임을 하고 있고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참 눈물 날 정도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농촌진흥청이 내려왔고 농수산대가 내려왔고 한국식품연구원이 내려와서 우리 진안이 농식품으로서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 있는 지역들의 가장 큰 자원은 바로 재생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지산지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했던 국가 균형 발전을 완성해 나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송전탑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중앙으로 가져가겠다는 이 사고의 발상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방자치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고 민간인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게 놔둔다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군수가 되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여기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에너지 지산지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역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권자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2분씩 말씀해 주십시오. 고준식 후보님 먼저 하시죠. 지난 광장TV 시청자 여러분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진안에서 가장 진보주의자, 개혁주의자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토론을 잘 지켜보셨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대한민국 정치의 전환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민주정부가 수립은 됐지만 정치가 작동되는 것은 사실은 권위주의 정치, 관료주의 정치가 계속되어 왔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정치를 끊어내고 새로운 정치로의 전환을 이끄는 것이 저는 이재명의 정치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마 진안도 이 정치의 전환이 내년에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전환에 진안 광장TV가 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30년간 쇠락을 거듭했던 제 고향 진안이 거듭나서 진안의 대전환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고요. 하여튼 오늘 함께 토론에 참여해 주신 우리 이우규 대표님, 전춘진 대표님, 한수용 대표님 감사드리고 앞으로 진안 발전을 위해서 서로 함께 노력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안 군수는 공인입니다. 공인 1호입니다. 또 군민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군민의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진안 군을 보면 예전에 윤석열이가 탄핵되기 전에 뭐 이틀 막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그 행태가 진안에도 벌어지고 있어요. 한시용이가 도서관 반대한다고 프랜카드 걸면 뛰고 요 시장에 가면 소문나 있습니다. 한시용이가 걸면 군청에는 뛴다. 요즘 시장에 가면 스티커 붙여놓은 거 515억 총합계 있을 겁니다. 그거 제가 붙였습니다. 붙이면 뛰고 저 계속 붙입니다. 알려주잖아. 515억 공사한다고. 그래서 군민의 알 권리를 지금 전춘성 군수가 맡고 있는데 이거 문제다. 그 다음에 하나 더는
중앙 정부에 보면은 이 그 윤석열 옆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지금 정권을 농락했잖아요. 다 구속되고 있잖아요. 지난해도 그런 세력이 있다. 그런 소문들이 참 많아서 좀 지켜보면 내년 정도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제가 전국 최초로 02 전화받기 군민들하고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제 이름도 안 들어갑니다. 지금 현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들 조직이 있다고 깜깜이 선거를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군민들이 공의전화를 23, 24일은 다 받자. 그래서 국민들이 자기 의견을 표출을 하자. 꼭 한시용이가 아니고 고준식, 이우규, 천춘진 이분들 찍어도 좋습니다 하고 다닙니다 지금 제가. 예? 그리고 이 전춘성 군수가 지금 공사판을 벌였는데 이걸 반대한다면 지지 않는다고 해야 도서관 안 짓습니다. 510억짜리. 저 1억 오늘 아침 8시부터 10시 반까지 지난 시장에서 돌아다녔어요. 터미널까지. 그래서 저는 국민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도 이렇게 제가 PR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 네 사람 중에 한 분이 당선이 돼야 저런 무분별한 공사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난 국민 여러분, 앞으로 지난을 짊어지고 나갈 우리 청년들이 자녀 교육의 문제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문제로 또 생활에 대한 주거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소상공인들은 밤이면 8시가 되면 깜깜한 지난을 보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고추시장에 가보면 농민들은 죽어라고 고추를 생산했는데 중간 상인들의 횡포로 인건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고추 100% 행정에서 팔아줘야 된다라고 신문에 몇 개월 전에 기고를 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지난 국민 여러분, 지도자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3년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가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6군데의 지방자치를 골라서 15만 원씩 주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제가 벌어서 우리 지난 국민들에게 20만 원씩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낸 공약에 20만 원씩 플러스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시는 15만 원을 합치면 35만 원이 1인당 받게 되면 2명이면 70만 원, 3명이면 105만 원이면 우리 지난 국민들은 저 유럽처럼 정말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노후가 되고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약 1,000억이 1년에 지난해서 지역 화폐로 움직이게 된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농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한번 지난을 새롭게 만들 지도자를 뽑는데 그 주인공이 되어주셔서 저와 함께 지난을 새롭게 만들어보지 않겠습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삶도 넓고 크고 두껍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을 강화하고 낮은 곳에서 어른들을 섬기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들의 흘린 땀도 허투루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진한 안전한 시스템도 구축하고 강화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에너지를 결합한 창업 보육 시스템도 구축하여 우리 군의 성장 지속 가능한 씨앗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중앙 집권보다는 지방 분권으로 정책을 전환하겠습니다. 꼭 그런 진안군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을 통해 후보자들의 철학과 정책을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구수 출마 예정자 1차 합동 토론회를 모두 마칩니다. 다음 토론은 경제, 교육, 복지 분야를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미래를 위한 정책을 누가 더 잘 펼쳐나갈 것인지 가늠하는 지난광장TV 토론회를 기대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